기자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보도자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나오세요. 앞에. 자, 그러면 나오세요.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전략지역 후보 선정 나눠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식 5일째 화재농성을 하고 있는 잘 나눠줘. 예비 후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4.11 총선에 앞서서 정말 서로의 모든 일꾼들이 참여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결과가 공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공천 지역의 각 예비 후보들이 이 정당한 말씀을 한명숙 대표와 강철규 중심위원장이 전달한 뜻에서 만약에 오늘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은 정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역행하는 뜻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4.11 총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전략지역 후보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민주통합당 성복합 도천수 예비후보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천혁명 실종을 규탄한다. 구탄한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총선 승리, 대선 승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야권 통합이었다. 이런 야권 통합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1월 15일 민주통합당이다.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새누리당을 누리고 지지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보다 잘하기는커녕 더 형편없는 2차, 3차 공천 발표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실망을 안겨주면서 지지율은 2위로 추락하기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감동 없는 공천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지도부의 꼭두가시로 전락한 공천심사위원회다. 강철구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공천심사위원들은 면면이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데 2차, 3차 발표한 공천 결과를 보면 나라먹기, 기득권 보완, 특정 여성인맥 형성, 측근 공천 등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천 발표를 하고 있다. 더구나 최고위원회는 자신들이 계파 지키기에 몰두한 채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대의를 잃어버리고 과거 있는 실정이다. 전략공천을 하려면 최소한도 국민 경선인단 모집 이전에 해야 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략 후보들은 새롭고 경륜 있고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기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 뿐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전략공천이라는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특혜를 통해 실종되었으며 헌법에 명시된 공무단위권은 철저히 부정되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선배 동지들이 희생과 고 김대중 대통령 등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은 어디 갔는가? 2012년 1월 15일 수많은 당원 동지 등과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참여를 통해 구성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과거의 지도부의 결정 방식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고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가 부정되는 현재 민주통합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되고 자기 부정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사항은 그 후보 하나씩 좀 돌아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부터. 첫째, 모든 지역의 당내 후보 선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초로 올바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근거 없는 경쟁력이라는 잣대로 개파의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략공천을 일삼는 행위는 우리 당의 장단 정신을 의심케 한다. 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방패로서의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에 헌신하면서 미래가 되고자 하는 정치 시인들의 꿈과 희망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짓밟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15일 일산 키텍스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행사한 표에는 상식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여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예비 후보들의 헌신에 의하여 지도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분들이 지도부라는 이름으로 전행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당원과 국민들 그리고 모든 예비 후보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 규탄되고 시정되어야만 한다. 둘째, 전략공천이 무리하게 남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 부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비록 기득권을 갖지 못한 무명의 후보일지라도 우리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당을 만드는 데 헌신하신 분들이라면 약자라는 이름만으로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행위는 민주통합당이 민주적 정당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밀실에서 감동과 국민적 동의 없이 행해지는 이러한 공천을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여성 공천 15%라는 당규는 과연 민주통합당 당원들의 의사에 기초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도 우리 예비 후보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의 정치 참여와 확대를 환영하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모든 예비 후보들이 소정 후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급조되어 강요되고 있는 여성의 전략 공천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선을 예비하며 준비해온 모든 후보들에 대한 공천 학살이다. 이는 여성의 참여라는 명분을 이용한 불순한 의도와 원칙도 없는 특정 학맥에 대한 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예비 후보들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고 사전에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대표 출신은 새누리당은 강세지역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출신을 민주통합당 강세지역에 공천하여 공천행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당이 경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임하고 그 제도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기득권이 유무와 성별 차이를 떠나 지역 유권자들에게 공직 후보자의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경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예비 후보들을 지지해준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 정신과 헌신성을 우롱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정신의 이름으로 규탄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당의 지도부는 각 지역 후보 선출에 있어서 대항례를 행사하기보다는 후보가 민주적으로 선출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한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지향하는 철학과 그 공정성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한 후보 선출과 그 관리를 상실한 정당은 국민으로부터도 외면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를 지지해준 당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예비 후보들은 지도부가 과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지도부 결정이 민우와 대의를 망각하고 우리 당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배경에는 당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예비 후보들은 공정성과 당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 주절은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는 공천혁명을 위한 전략공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공천 기준에 대하여 사과하라! 사과하라! 강철구 심사위원장은 민심에 입각한 공천혁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2, 3차 공천 발표에 대하여 투명하고 책임있게 해명하라! 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민주통합당 전략기업 후보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